우리는 클린스만 감독 밑에서 체력 훈련만 했다. 전술적인 면은 거의 없었고 무시되었다.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 스스로 모여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 의논해야 했다. 고작 6주에서 8주가 지났을 뿐인데 모든 선수들은 클린스만 체제가 실패할 것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다. 이 내용은 풀백으로서 21세기 최고라 평가받는 독일의 필립 람이 과거 독일 대표팀과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으로 있던 클린스만을 저격했던 발언입니다. 필립 람은 그 출중한 실력은 물론이요, 인간적으로서도 많은 팬들과 선수들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한 선수이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뛰는 동안 그 어떤 감독과 단 한 번의 충돌도 빚은 적이 없지만 오직 클린스만만은 예외였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를 지배하는 독일 최고의 클럽이고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트로피를 놓친 시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클린스만은 21세기 이후 뮌헨의 정식 감독들 중 어떤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한 최초이자 유일한 감독이고, 뮌헨 역사에서 클린스만의 이름은 흑역사 바로 그 자체인데요. 클린스만의 악명은 이미 유럽에서 2010년대 초부터 유명했으나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축구협회는 바로 이런 인물을 대표팀의 사령관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유럽 축구 팬들은 대한민국의 결정을 비웃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보냈던 조롱과 멸시가 틀리지 않았음을 한국 팬들은 깨우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와 황희찬 같은 아시아 축구사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팬들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한국 축구사 최고의 황금 세대라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클린스만은 이런 역대급 스쿼드를 데리고도 요르단에게 무참히 패배하며 아시안컵 4강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팬들은 분노하고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클린스만의 경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클린스만은 한국 축구사에 영원히 기억될 수치스러운 패배에도 반성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싱글벙글한 얼굴로 공항에 들어섰습니다. 공항에 모인 팬들 중 일부는 물건을 투척하거나 폭언을 내뱉으면서 클린스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클린스만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손을 흔들어 기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게다가 그 이후 날이 선 기자들을 향한 답변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사태를 고려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클린스만은 나는 즐겁게 한국 대표팀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지에서 정몽규 축구 협회장을 만났고 제가 일하는 방식에 불만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국대 감독과 클럽 감독의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일하는 루틴을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팬들은 너무 감정적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4강은 실패한 결과가 아닙니다. 요르단은 뛰어난 팀이고 그들은 올라갈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 대표팀은 앞으로 공을 제대로 전달해주지조차 못했습니다. 클린스만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잡아떼는 중이고, 심지어 패배의 원인을 선수들에게까지 돌리는 추잡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대회 가장 고생한 한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난 후 오히려 팬들과 기자들을 향해 감독님을 향한 질책을 멈추어 달라며 같은 팀원들을 보호하는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클린스만은 이러한 손흥민의 행동에 뒤통수를 때리고 나섰는데요. 과거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클린스만이 선수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꽤나 좋게 평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지만, 사실 클린스만은 것과 속이 다른 인물로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 인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헤르타 베를린 시절 언론에 노출되었던 클린스만의 비밀노트가 바로 그 이유인데요. 클린스만은 헤르타 베를린에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이적료를 지출했지만 형편없는 성적을 냈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클럽에서 사임해버려 독일 축구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심지어 이 기습 사임 발표는 구단에게 언질조차 주지 않고 단독으로 벌인 일이었는데요. 현지 언론은 클린스만을 맹비난했고, 그 이후 공개된 클린스만의 비밀노트 스캔들이 터지면서 더욱 독일 축구계를 한바탕 뒤집어 놓았습니다. 클린스만은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수첩에 헤르타 베를린의 선수들의 평론을 적어 놓았는데, 그곳에 적혀있던 내용이란 긍정적인 것도 아닌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으로 단어 선택이나 문장들 또한 참으로 저질스러운 내용들 뿐이었는데요. 아르네 마이어, 훌륭한 재능이지만 유리몸이다. 그루이치, 리버풀 임대생, 쓰레기다. 이적하면 비읍신 인증. 다리다, 훌륭한 팀플레이어이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전혀 없음. 스켈브레드, 늙어 빠져서 이적 가치는 없다. 칼루, 늙고 배돼지가 부른 녀석, 나가라. 루케바키오, 참을성도 부족하고 압박에 약한 자식. 이딴 놈을 2천만 파운드의 상권 보드진의 무능함을 나타낸다. 에스바인, 그냥 급이 안 되는 녀석. 선수로서의 가치가 없다. 몇몇 선수들을 향해서는 좋은 말들을 적어놓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혹평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심지어 그것도 건설적인 비판이나 조언이 아닌 마치 인터넷에서 선수들을 까내리는 듯한 멸시와 수준 낮은 폄하들만 빼곡히 적혀있는 클린스만의 노트 내용이었는데요. 이 비밀 노트가 유출되자 선수들이 배신감을 느낀 것은 물론이요. 분데스리가의 모든 축구계 인사와 팬들은 이를 맹비난했고, 이 사건 이후로 클린스만은 독일 축구계에 더 이상 발조차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도 아닌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를 향해 남몰래 조롱을 해왔던 클린스만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클린스만이라는 인물의 인간 됨됨이가 밝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클린스만은 한국 대표팀에 와서도 자신만의 비밀 수첩을 가지고 있을 테고, 과연 그 속에는 한국 선수들을 향한 평가가 어떤 식으로 적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클린스만은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고, 한국 축구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경질이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클린스만이 거치며 망쳐놨었던 미넨, 헤르타 베를린, 독일 축구 국가대표 같은 팀들은 클린스만이 나가자마자 다시 원래의 성적을 되찾기 시작했는데요. 클린스만은 그야말로 재앙을 몰고 다니는 인물이며, 한국축구협회는 그 재앙을 자신들의 손으로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축구협회는 팬들의 비난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클린스만의 경질은 곧 자신들의 실패와 무능함을 입증하는 꼴이며,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이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자신들의 결정을 이어나가리라는 고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더 이상의 실패를 기다려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손흥민은 91년생으로 이미 30줄이 넘어가는 나이이고, 앞으로 전성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고작해야 3년에서 4년, 그리고 은퇴까지는 10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심지어 2026년에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은 손흥민이 주전으로서 출전할 수 있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가장 중요한 대회를 클린스만에게 맡긴다는 것이 팬들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시안컵에서 조차 요르단에게 발목 잡히게 만드는 감독인데, 월드컵에서는 또 얼마나 처참한 실패를 겪을지는 불보듯이 뻔한데요. 한국 국민들은 현재 힘을 합쳐 축협과 클린스만을 몰아내고자 노력하는 중이고, 벌써부터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클린스만의 경질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축구팬들과 축협 그리고 클린스만의 관계는 이미 파멸로 치닫고 있는 중이고, 이런 와중에 대회 결과에 실망한 손흥민이 마치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인터뷰를 보였으니, 이제는 클린스만이 물러나거나 아니면 한국 팬들이 국가대표 경기를 보는 것을 때려치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요. 손흥민의 은퇴 암시 발언 또한 한국 축협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고, 여러모로 한국 축구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축구협회 윗선의 변화, 그리고 그 다음 클린스만의 경질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대회 탈락에 실망감을 추스를 기간도 갖지 못한 채 곧바로 토트넘에 합류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의 심경을 알고 있는지 토트넘 선수들은 손흥민을 보자마자 안아주며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2월 11일 오전 12시에 브라이튼과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아마 구단 측에서는 한 경기 정도는 손흥민에게 휴식을 줄 가능성이 높지만, 오히려 곧바로 이런 경기에 출전해서 골을 넣으면 아시안컵 대회에 안 좋은 기억들을 씻어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국가대표에서는 실망스러운 일만 가득했던 손흥민 선수였지만, 이제 남은 시즌 토트넘에서는 성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풋볼랭킹이었습니다.